요즘에는 학교 폭력이 실제로 오프라인보다는 디지털, 온라인 세상에서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굉장히 강도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아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대세는 거스를 수 없죠. 이 디지털 시대라는 거를. 하지만 아무래도 느린 아이들은 학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바쁘고 지치고 한데 또 본인이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교육을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상에서 가장 쉽게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지? 첫 번째는 일상과 좀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정통신문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가정통신문은 사실 애들이 거의 읽는 글은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뭔가를 학교에서 확인하려고 하죠. 뭐 현장 체험을 가는데 뭐 가겠냐, 우유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거에 오케이 하시냐 이런 건데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혼자 읽고 체크하고 이제 아이한테 전달해라 이렇게 끝내는데요. 저는 간단하게라도 그거를 읽으면서 아이를 좀 동참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장 학습을 가는 것도 아이고요. 우유를 먹느냐 마느냐도 아이죠. 그랬을 때 이걸 갖고 아이랑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많거든요. 물론 가정통신문은 전체 문구를 보면 좀 내용도 많고 좀 어려운 단어도 많아요. 가을빛이 완연한 무슨 계절이 왔습니다. 문어체적인 표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다 아이에게 읽으라고 하거나 아이와 읽으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체험학습의 그 스케줄표가 테이블 표로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걸 그냥 아이랑 같이 읽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 뭐 장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너 학교에 소풍 간대. 어디로 가는지 여기 나와 있네. 어딜까? 하고서는 뭐 장소라는 거에 땡땡해서 뭐 서울대공원 되어 있다면 엄마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줘도 되죠. 그럼 아이가 서울대공원을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대공원을 가기까지의 어떤 일정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몇 시에 집합하고 뭐 동물원을 구경하고 무슨 쇼를 보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이가 단순히 읽기가 아니라 아 내가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예측도 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를 알고 있으면 좀 기대감도 갖게 돼요. 거기서 조금 더 확장돼 본다면 서울대공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도 있겠죠. 그 검색할 때 키보드로 타이핑을 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에서 많은 읽고 쓰기를 하니까요. 정보를 읽는 거 이렇게 또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활의 읽기로 연결을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지털 기기 지도법은 사실은 느린 아이나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디지털 기기를 주는 시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느리면 느릴수록 좋다,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육 환경상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이의 특성을 좀 보면서 시기를 정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DHD 아이들은 흔히들 집중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건 어마무시한 폭발적인 집중력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것에 대한 내가 집중이나 활동을 이어가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이거에 너무 많은 힘을 쏟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디지털 기기에 훨씬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 뭐 일반 아이들도 그렇지만 느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치료실을 좀 다니다 보니까 치료실을 이동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엄마가 차를 태워가거나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타고 가거나 그때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조금 통제하고자 디지털 기기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전부터 디지털 기기가 약간 돌봄의 대체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학습의 기기로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 많이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람과 혹은 좋은 도구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어른의 어떤 시간 때우기로 넘어가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사실은 느린 학습자일수록 어떤 실제 사람이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피드백을 줬을 때 훨씬
학습자의 동기가 올라가고 결과물이 좋은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느린 학습자용 어떤 디지털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그 학습의 효과를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좀 적절히 섞어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쓰고 있는 모습들이나 형태들을 좀 옆에서 같이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가이드도 저는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프라인 상에서 아이들이 읽고 쓰는 건 좀 보여요. 결과물이 있으니까요.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무엇을 쓰고 있는지 부모가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 실제로 오프라인보다는 디지털, 온라인 세상에서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굉장히 강도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아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대세는 거스를 수 없죠. 이 디지털 시대라는 거를. 하지만 이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분명히 보셔야 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지도를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읽기 독립은 느린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의 바람일 것 같아요. 바람과는 달리 느린 학습자는 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독서 습관이 생기려면 부모는 어떤 점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좋을지. 독서 습관을 만들기 어려운 거는 모든 아이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느린 학습자는 그들의 특징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 더 어렵죠. 첫 번째는 느린 아이의 흥미와 욕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재미있는 거는 자꾸 하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 디지털 기기죠. 근데 책이 저는 디지털 기기만큼 재밌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이들에게, 특히 이 디지털 세대 아이들에게는. 근데 책과 비교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책에도 재미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5번에 한 번 정도는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나 소재의 책을 함께 읽는 것, 함께를 좀 강조하는 게 과연 글자만 읽고 그것의 의미나 재미를 모르고 끝낸 읽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진정한 독립이 아니죠. 그냥 뭔가 과제처럼 해낸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함께 읽다 보면 아이가 그것을 언젠가는 혼자 읽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혼자 못 읽게 되더라도 저는 누구와 같이 계속 읽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전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좀 가봐야 되는 거죠. 또래 아이들이 읽는 책들은 아이들이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책에 대한 무기력증이 생기면서 책을 싫어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분량이나 좀 편안한 폰트로 되어 있는 책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읽기 쉬운 책이라고 해서 여러 기관에서 나와 있고, 저도 아이와 상당히 그 책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돈키호테 책을 읽었어요. 쉬운 글로 되어 있는 돈키호테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정말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랬고요. 아니면 요즘에 그림책이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림책은 어른도 읽으면서 힐링을 받아요. 그리고 그림책은 문장이 짧고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읽기 유창성을 기울이기에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림책을 읽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유연성을 좀 갖고 계신다면 아이가 독서를 함께하는 과정과 그 시간들을 굉장히 좋게 기억하고 그래서 그게 습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연성이란 건 뭐냐면 같이 글을 읽다가 뭔가 삼천포로 빠졌을 때 부모님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만복이는 떡집을 읽으면서 떡 얘기를 하면 얘 벌써 이상한 얘기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집중해. 다음 글을 읽어. 다음 줄을 읽어. 이렇게 굉장히 경직되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도 뭔가 내가 잘못 말했구나. 또 아이도 경직이 돼요. 그리고 뭔가 책은 이렇게 경직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이가 질문을 하거나 새길로 빠지려고 할 때 좀 부모님이 유연한 마음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에 좀 머물러서 이야기를 해보다가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하면요. 다시 아이들은 돌아와요.
예. 그리고 오늘 이걸 내가 다 읽어야겠다, 읽혀야겠다에 좀 강박에서 좀 내려오신다면 내일 읽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습관이 되는 거죠. 오늘 조금 읽고 내일 조금 읽고. 그래서 습관이라는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하려면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유연함을 좀 계속 잃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려고 한다면 독서가 조금이라도 재밌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습관의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강조하셨던 게 끊임없는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반복되는 것에 사실 쉽게 실증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리 재미있는 활동이어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게 되기 쉬울 것 같은데 느린 아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념해야 할 점 3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읽고 쓰기의 목적과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부모님이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아이와 이거를 읽고 쓰려고 하는가? 이게 생활에 필요한 거니? 혹은 우리 좀 즐겁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마음속에 갖고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딴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우리 책 읽으면서 즐겁기로 했잖아. 이러면 좀 마음이 풀어져요. 근데 뭔가 이거를 가지고 정답을 맞춰야 되거나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답이 나와야 되거나 이거에 꽂혀 있으면 굉장히 길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아이와 이걸 읽으려고 했는지 쓰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더 윗단계는 너무 학습을 위한 읽기로만 목적을 잡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건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긴 하겠지만 부모는 어른이고 자녀는 아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 아이는 덜 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잘 읽고 너무 잘 이해하고 나는 이 정도의 속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 특히 느린 아이들은 너무너무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엔 쉬운 거지만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계속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아이는 이제 나중에 성장은 할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모든 부모님들에게 해당되지만 저는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부분은 정말 다른 아이들이 보이면서 굉장히 더 절망스러워집니다. 절망스러워지기도 하고 걱정도 너무 많이 되죠. 아이와 무엇을 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 걱정과 불안을 다 땡겨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3가지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 의미를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상황,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요걸 좀 우리 챙겨가 봤으면 좋겠습니다.